오늘 제가 입시 수학과 학문 수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음, 네, 이거는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영향을 받았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수능의 요령이라는 책인데요. 이거 절대 책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수능의 요령인데요. 저는 아무리 누가 어떤 좋은 책이 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제가 읽고 그 내용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면 읽어도 그 사상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물론 여러 번 전문가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강의를 듣고 하다 보면 저도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했던 사실과 좀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고 하면 좀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어봤더니 제가 느낀 그리고 제가 공부한 방법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고 또 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아닌데 우리가 입시 수학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일치점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런 일치점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1, 2, 3번 항목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입시는 요령이고 학문 수학은 연구다. 근데 주의사항은 제가 말을 할 때 입시 수학은 요렇고 학문은 요렇다. 이분법적인 거는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학문 수학을 잘하시는 분이 그럼 입시 수학을 못하냐? 어떻게 말하면은 이렇게 잘못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시 수학을 하는 분이 학문 수학을 못하냐? 그거 아니죠. 입시 전문가 학원 강사들도 학문 수학을 그 학문 수학에 좀 달통한 물론 뭐 교수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교수님 수준에 봤을 때 상식 정도는 알고 있구나 강사가 그런 분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어느 한쪽을 비하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둘 다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둘 다 잘하는 사람이 뭐 비율적으로 작은 건 사실이지만 입시는 요령이고 학문 수학은 연구다. 요 말씀을 좀 잘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선의 수학을 이해하는 과목이다. 생각을 오래 해야 된다. 사실 이거는 학문 수학이거든요. 학문 수학에서 긴 시간을 두고서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거나 대학원이 되고 시간 많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수학 교양서적이라든지 수학사라든지 이런 거를 읽으면서 수학과에 다니는 대학생 전공자들이 공부하는 딱 그런 수학 있죠. 시간이 충분히 많을 때 충분히 고민을 하고 이 수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또는 공대 다니는 그 분들도 많잖아요. 선형대수도 있고 공업수학도 있고 뭐 라이프니츠 미적분이라든지 미분 반응식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게 됐고 이런 것들은 어, 그 학문 수학 영역에 속해 물론 입시 수학도 학문적인 요소를 좀 가미해서 공부를 하면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입시 수학에서 그 뭐 행렬, 행렬이 어디서 나왔지? 역사가 어떻게 했지? 이거를 조금이라도 듣고 행렬 수업을 들으면은 더 기억이 쏙쏙 들리고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입시는 그 제한된 시간 내에 2번 항목 보시죠.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 시간 안에 못 풀면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못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입시 수학에서는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 저 형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책에 없는 공식 같은데 계산이 쫙 단축되잖아요. 이거는 입시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3번 항목에서 단순 암기 요소도 많이 필요하고 학문 수학에 저기 보니까 암기가 꼭 들어가 있죠. 학문 수학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입시 수학을 하더라도
음, 이해라는 거를 하게 되면 암기에 더 유리한 작용을 해요. 자, 그래서 입시 전문가들도 암기만 강조하지 않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학문 수학에서 좀 넓은 범위에 속하는 이 이해 영역을 끌어다가 쓰면은 공식도 잘 외워지고 아까 말했던 배경을 알면은 집중도도 올라가고 아 이럴 때 이게 쓰이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문 수학은 답문법 요거는 좀 말하기는 제가 조심스럽지만 학문 수학도 물론 계산 좀 잘 안 틀리고 정교하게 해내는 거 그렇다면은 더 연구도 잘 되고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입시 수학에서는 막 틀리고 막 시행착오 겪고 그럴 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시 수학에서는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특이한 문제나 킬러 문제 21번, 30번 정도를 제외하면 그 큰 시스템 안에 있는 문제에서 왔다 갔다 해요. 어찌 보면은 킬러 문제도 그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몇 년 전에 나왔던 아이디어나 또는 여러 개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시 수학은 큰 규격화된 아이디어 집합체에서만 단순하게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난해하고 복잡하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물론 킬러 문제를 제외하고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킬러도 사실은 그런 거를 조금 더 많은 요소를 복합적으로 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말 보십시오. 학문 수학을 잘 이용하면 입시 수학도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게 학문 수학의 장점을 적당히 끌어들여서 그 입시 수학의 접목을 이렇게 시켜 보시라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학 박사님이나 수학 교수님이나 이분들께 한번 여쭈어 보시면 알아요. 나는 입시 수학을 이렇게 요령급 공부를 하지만 그분들께 여쭤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입시 수학과 학문 수학 수학 탐정 제였습니다.